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 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다 될까요? 절대 아니죠. 공식적인 지침이랑 실제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안성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문서에 적힌 규칙하고 위원회의 진짜 판단 기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규정집에는 분명히 도로를 만들면 비용의 50%를 인정해준다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심의장에선 완전히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 대체 누가 쓰여 겁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지침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실제 안성시 사례를 통해 위원회는 대체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공공부담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 전략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우리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 바로 공식 지침이죠. 과연 안성시의 규정집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안성시 공식 운영 방안을 보면요. 사업자가 100m 넘는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하면 공사비의 50%를 공공기여로 인정받는 게 기본입니다. 심지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0%까지도 가능하고요. 와, 숫자만 보면 정말 깔끔하죠?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확해 보이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었을까요? 한 사업자가 이 지침만 믿고 사업을 제안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265m짜리 도로를 새로 만들겠다. 공사비는 한 44억 6천만 원. 딱 봐도 100m 넘으니까 지침에 딱 맞잖아요? 당연히 문제 없어 보였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당연히 아주 합리적으로 공사비의 최소 50%는 인정받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고작 30%였습니다. 아니, 20%포인트가 그냥 공중에서 날아간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겠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침하고 현실 사이에 이 20%라는 어마어마한 차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위원회는 숫자 말고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직접 위원회 회의록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위원들이 나눈 그 대화 속에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도로라는 시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설이 과연 일반 대중, 그러니까 주민에게 진짜 이익을 주느냐, 그 본질을 따져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논의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도로를 만들었는가라는 사실 확인에서 누가 이 도로의 진짜 주인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간 거죠. 이거 사실상 그 물류창고 전용 도로 아니에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도로가 새로 생기는 물류시설을 위한 목적이 훨씬 크다고 본 거죠. 즉, 겉모습은 기부지만 진짜 혜택을 보는 건 결국 사업자 자신이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공공기여 가치가 확 깎여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한 건의 심의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지자체가 가진 더 근본적인 고민이 보여요. 바로 기부받은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죠. 회의록에 나온 이 표현, 이건 공공기여가 아니라 공공부담이다. 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계속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대한 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우리가 시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 도로나 공원 하나 공짜로 생기면 좋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유주보수, 관리 책임은 전부 씨가 져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시설이 특정 회사 차대만 주로 다닌다면 결국 모든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회사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공성이 애매한 시설 하나 덜렁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받아서 도시 전체에서 진짜 필요한 곳, 낡은 도로 고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성공적인 공공기여 협상을 위한 딱 3가지 핵심 열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기준은 있지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위원의 해석이 모든 걸 결정해요. 둘째, 그 해석을 유리하게 이끄는 힘은 바로 공공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전략을 사업 초기에 세우지 않으면 협상 막판에 가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핵심 열쇠를 우리 엔지니어분들, 기획자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 첫날부터 기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공공기여 전력을 같이 짜야 합니다. 그냥 도로 짓습니다가 아니라 이 도로는 주변 상권도 살리고 주민들 통행 시간도 줄여주는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같은 강력한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현금 기여라는 플랜 B도 항상 준비해 두시고요. 이렇게 먼저 움직여야 심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기여라는 거, 정말 모두를 위한 진짜 공공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몇 년 뒤에 시의 골칫덩이가 될 미래의 공공 부담인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 행정청의 공식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전 협상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나가는 정보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